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50번째 시간입니다. 우와, 100번에 딱 반을 이루었어요. 남명, 의류, 갑신, 병진, 갑오. 본명국은 조가 필요치 않으며 인성, 가불목이 끈 물근이다. 신월의 병화가 가불목이 투출되고 밑에 신유 방합에 오진이 있고 하네요. 최대의 병은 재성이며 근데 이거는 월령이잖아. 최대의 병은 재성이며 제일 유력한 용신은 비겁이다. 재와 식상의 영향은 관인의 영향보다 완화하다. 식상은 진토 이거죠. 그리고 신중 무토, 그리고 오중 기토. 또한 앞으로 좋은 운으로 가니 대부명의 하나라고 본다. 비겁은 부로 편향하지 않고 또한 귀에도 편향하지 않는 중간에 속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지는 않네요. 병신, 개사, 개해, 갑인, 4월의 개수. 예쁘겠다. 본조는 일주 편향으로 식상으로 설수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개수, 수가 있고 수가 밑에 지지에 일간 지지에 있으며 재는 병화, 사화가 있고 인중 병화가 있네요. 그리고 재, 관은 식상은 갑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생화로 가고 묵생화, 그리고 나서 화극금으로 인성이 지지에 영지에 있네요. 그리고 운으로는 오미, 신유술해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는 운이고요. 그러니까 재운으로 흐르는 거. 재운, 재성관, 재운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인성운으로 흐르네요. 그리고 남에 이제 나중에 59세가 되면 비겁운으로 흐릅니다. 일조는 편향하여 식상으로 설수하여야 한다. 명국의 식상 재성이 관인에 비하여 왕함으로 일주는 부명이며 기보다는 부가 크다. 보고 그 다음에 남명, 경자, 병술, 을류네요. 근데 병술은 수월의 을목이 병화에 있다. 관왕이네. 관왕. 일주는 태약함으로 오직 관살로 종하여야 한다. 관살로 종하여야 한다. 일주 태약. 관살의 영향이 식재의 영향보다 강하므로 일주는 부보다는 귀가 큰 명이다. 식재는 부, 관살은 귀. 신의 신축, 갑오, 계유. 간목이 추월의 간목. 모든 사람의 희망이네. 간목이 오화를 깔고 앉아 있어 상관을 깔고 앉아 있네요. 정제월의 상관이라. 그리고 관이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 관이 시지에 있으며
인성은 연지인. 옆에 개수로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생인 팔자네. 본조의 관인의 영향이 재와 식상 영향보다 크다. 일주는 태약하고 관성은 왕함으로 인성을 취하여 인화살신하고 식상재관도 취용할 수 있으며 이 일주는 부보다는 귀가 큰 명이다. 신의 신축, 갑오, 을축, 축월의 간목이 좀 전에 봤던 사주 아니에요? 아니네. 약간 다르네. 계유하고 을축만 다르네. 시간만 다른데 일주가 태약한 건 맞고 재관으로 취용하고 부보다는 귀함이 있다. 인성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크게 두는군요. 임인, 임자, 개미, 신유, 남명이고 자월에 개수가 투관돼서 음걸록이네요. 그리고 주변에 임수가 천간으로 떠서 비겁 태왕이네. 일주는 편왕이지만 태왕에 밀접하다. 용신 목으로 명국 임목 용신은 왕상함으로 오행용신이 등력하였다. 다만 조용신이 보이지 않고 병화가 꼭 필요하죠. 자월에는 병화 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금도 이렇게 금생수가 뚜렷하니까 이런 걸 보고 저기 봐요. 모든 물이 꽁꽁 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임목까지 가지를 못한다. 다만 조용신이 보이지 않고 통관용신 역시 없다. 통관이라 하면 수생목, 목생, 화생, 토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 화가 없고 그리고 토까지 이루었으니까 화가 용신이니 그러므로 용신의 급수는 단지 제3급수로 보아 명주는 단지 소부소기의 명으로 볼 수 있다. 원국의 관인을 위주로 하니 귀하다 보며 바로 하나의 소기한 명으로 판단한다. 실제 사주는 무진장의 부장이다. 경인, 정해, 임신, 병호. 해월의 임수가 신금의 편인을 깔고 편인이 천간으로 연천간으로 투출되었으며 병호 정으로 화가 태왕하고 그리고 정임합을 해서 제가 왕하네요. 일주 임수가 해월에 생하여 좌자 인성하니 편왕이라 본다. 용신은 재관과 식상이고 인비는 꺼린다. 본명은 오행용신과 조구용신이 모두 일치하고 아울러 음양오행의 평양이 모두 좋다. 원국으로 보아 하나의 귀한 명이라 할 수 있다. 주중 식신과 재가 유력하므로 용신 단계 역시 아주 높으며 이런 이유로 본명은 대부명이라 추론한다. 식신생재 부기빈천을 정하는 것은 원국의 표지상에 위주하고 대운은 조로 도움으로 한다. 재운의 3번
제3절 재혼의 추단. 사람의 명격으로 빈부를 추단할 경우 정제성과 편제성을 살펴보는데 어느 해에 재혼이 강한가를 추단할 경우 용신과 희신 등과 또 그 상관된 오행의 유년을 고려하여 추단하여야 한다. 재혼이 특히 강하다면 만일 10년 대운이 희용의 오행이라면 역시 명주 그 10년간의 재혼이 왕하다 하며 단지 오행이 정편제의 유년이라야 득제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정편제가 기신이라면 그 유년은 바로 파제한다고 추론한다. 임진, 무신, 이민, 을사. 인성을 편인 월령에 식신을 깔고 있네요. 명주는 임수로 신약하니. 신금 중에 임수가 있는데 신약하다고 볼 수 있나? 신약하니 임수 금수를 희하여 방신하여야 하며 금수의 유년여 호신 유해자는 재원이 크게 좋았다. 지지에 사명이 있으니 인신사 사명을 말하나 봐요. 여기 사명이 있으니 명주 신체의 건강이 아주 나쁘고 혈광지제를 주의하여야 한다. 혈광지제가 뭐야? 359. 혈광지제, 작은 수술 등과 같은 피를 보는 재난을 말한대. 혈광지제. 경술, 을류, 갑신, 병인. 인목, 신유술, 갑북. 그러네요. 록을 시지에 깔고 있고 신유술 합국을 해서 할자가 살다 하고, 그쵸? 관살이 저기 봐 중중하네요. 아니 관살에 쫓아가는 거네. 팔자가 금금목이네. 근데 시간에 천간에 병화가 하나 떴어요. 이게 가장 이 사람의 용신이겠는데, 식신이 추출하여 식신으로 용신하니 바로 식신제살격이다. 식신제살격은 이렇게 식신이 왕하지 않고 관살이 왕한데 식신이 약하게 있어서 그거를 해주는 게 좋지, 저같이 식신이 왕하고 관살이 약하면 식신 제살을 하는 게 아니라 타파해서 없애버린다고 전에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목으로 일간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식신운을 기뻐함으로 목화유년 사오인묘의 재운이 형통하였다. 식신제살은 살이 제된다면 지위는 높고 권위도 크다. 식신 그러니까 식신이 제살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리 겁먹고 조그만한 그 불편함도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위험한 것 같은 게 생긴다.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같은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정유, 갑진, 병진, 경인. 진월의 병화예요.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이겠네요.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 식신이 당령하고 다시 진유화 금하여 일원을 손모하고, 손모라는 건 설기시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써서 달아 없어짐. 그렇죠.
손모하고 있다. 신약함으로 편인 목을 용신하고 잇목에서 올라와서 목을 용신해야지. 옆에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목화의 도움을 기뻐하며 목화유년 사오 인묘의 재원이 크게 좋았다. 제19장 육친간법. 육친의 간법. 육친이란 부모, 형제, 처, 자를 일컫는 것으로 친속을 말한다. 한 사람의 사주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사주팔자는 자신의 각 방면의 정보와 동시에 그 신변 육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팔자가 완전하게 육친에 대한 정보 전부를 표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주 예측학은 원래 일정한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주는 자신의 재관운의 상황과 혼인 상황, 신체 상황 등의 1순위의 정보로서 그 체연이 비교적 명확한 것이며 육친의 정보에 대한 표시는 2순위의 정보로 체연이 전면적이지 못하며 이 또한 모호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풍수에 관한 정보는 제3위의 정보로서 제일 모호한 성질이 있다. 본장에서는 주요하게 명국의 2순위의 정보인 육친의 현기 깊고 묘한 위치. 깊고 묘한 위치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 제2순위 정보인 육친현기 중 깊고 오묘한 이치 중 특히 개인의 배행은 또 뭐야? 배행은 형제 자매 간의 장유에 따라 순서를 매긴 개인의 형제 순서를 매김. 맞나요? 요약하면 위치에 따라 순서를 매김. 개인의 배행이 다르고 개인의 품성이 다르며 사주가 나타내는 육친 정보의 해상도 역시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량의 실질적 경험과 검증을 통해 장남 장녀와 효순한 자녀의 육친 정보에 대한 표시는 비교적 그 해상도가 크고 기타 사람은 육친에 대한 정보의 표시가 많이 떨어지며 어떤 육친은 근본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주는 학문은 그 본신상으로 생태적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육친 중 배우자를 제외한 육친에 대한 것을 다루기로 한다.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혼인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 해석은 하지 않는다. 사주 육친에 대한 비밀 표현 형식을 해부하여 보자. 육친 10신의 정의, 비견, 형제, 겁제, 자매, 정인이 모친, 남명 기준으로 편인이 조부와 계모, 식신이 계조모. 이게 뭘까요? 계조모가? 계조모라? 할머니인데 내 할머니는 아니고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나 뭐 세 번째 부인 뭐 이건가 봐요. 계조모.
근데 말이 조금 뉘앙스가 조금. 상관이 조모이며 정관이 여식이고 편관이 아들, 정제가 처, 편제는 부친 겸 첩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과 맞나 한번 볼까요? 비견이 남자 기준으로 남자 형제, 겁제가 여자 형제, 정인이 모친 어머니, 그리고 식신이 계조모, 편인이 할아버지, 여기다가 계모, 그리고 식신이 계조모, 그리고 상관이 조모, 그리고 정관이, 여기서는 좀 다르네요. 정관이 딸이네요. 이건 정말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편관이 양이니까 아들, 정관이 딸. 그리고 정제가 배우자, 편제가 부친, 그리고 첩. 그러면은 여자를 정리해 봅시다. 여자는 비견이 여자 형제, 자매, 겁제가 남자 형제, 그리고 정인이 계모야. 그리고 편인이 모친이네. 여자와 남자가 다르네요. 식신이 딸, 상관이 아들. 분명히 다르니까. 그리고 정제가 정관이 남편, 편관이 정부, 그리고 정제가 부친, 그리고 편제가 시모. 성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 방면의 방면을 궁이는, 사람의 성은 구체적으로 신체 방면과 정신 방면을 궁이는 육신성 소재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육신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연주는 조상 부모궁으로 간 대표는 부친이요 지 대표는 모친이고, 월주는 형제궁 겸 부모궁으로 형제 자매와 부모의 위치다. 일주는 부처궁으로 때로는 형제 자매도 함께 대표한다. 시주는 자녀궁이다. 이게 1, 2, 3, 4. 나한테 가까운 순서대로 했나 보네. 본주의 지지가 제일 밀접한 것으로 희기를 떠나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륭에 미치는 영향은 일지 부처궁이
제일 중요하다. 다음으로 월간이고 그 순서인가 봐요.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순서. 일지, 그 다음에 월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이 월지, 그리고 시지, 그리고 가장 먼 연간, 그리고 연지 이 순이 있네요. 부모 간의 감정 관계는 일지를 참고하는 것 외에 부모의 십신성의 직간접 생극 또한 참고하여 판단해야 된다. 어느 십신이 명국 중에 희용신이나 혹 중신일 경우 극제를 당하였다면 그 상응되는 궁이가 인동할 경우 해당 십신이 나타내는 육친에게 재난이 있다고 추론하면 된다. 여기 보면은 십신이 명국 중에 희용신이나 혹은 중신일 경우 극제를 당한다면 그 상응하는 부위가 인동할 경우 그 해당 십신이 나타내는 육친에게 재난이 있다고 추론하면 된다. 근데 여기 육친 보면은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면 정관을 극하는 거는 식신이니까 그러면은 식신이 시아버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시아버지. 보면 이게 정관이 아들이잖아. 아니 정관이 딸이구나. 그러면은 나한테 아버지가 제니까 부친이 편제, 양일간에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음간에 편제가 아버지야. 아버지 제니까 남편의 제는 식제. 이렇게 되나?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그치. 부친과 배우자가 남자는 같은 자리에 있고 부친이 편제고 저기 뭐야 여자가 정제이니까 나하고 다른 겁제가 시아버지네. 시부.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나봐요. 궁이가 인동하지 않고 단지 십신성만 극을 당한다면 그 해당 십신성의 사물에 재난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 기신의 복음은 상심, 상병, 상제의 일을 나타내고 희용신의 복음은 바로 쌍이병림하니 관건은 희기이다. 만 읽어야겠는데 쌍이병림은 뭔지 볼까요? 363번. 한문을 이렇게 많이 기쁜 일이 쌍으로 오는 것. 좋은 거네. 기쁜 일이 쌍으로 들어오는 것. 쌍이병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인 육치는 내일 읽겠습니다. 이게 51번.